자, 그 집합 풀 수 있죠? 볼게요. 아니 그냥 뭐 책 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의 이동 우선 좀 넘어가고 그 7단원 있죠? 그 131페이지 무광짤. 예, 무광대 할 거예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집합이에요. 집합. 옛날에 니네가 제일 잘했던 건 학생들이 제일 잘했던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얘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얘만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은 집합을 잘 못해요. 어려워. 그러니까 수학과 처음 들어가서 막 배우는 게 집합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뭐 풀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라는 거에 좀 어떤 거요? 집합이 중1 1학기 때 나와. 원래 그랬어요. 지금 좀 오래전이야. 틀의 내용 같은 거 있잖아. 틀리게 싹싹거리는 그런 느낌일 때 약간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학의 정석 같은 거 이제 옛날에 그 부모님들 세대 보면 그 집합만 새까매요. 집합만 제일 잘해. 짱이야. 그래서 저한테는 모르는 거긴 한데 여하튼 자, 얘는 집합의 어떤 약속부터 들어가자면 명확한 모임이에요. 명확한 모임. 이게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만약에 나는 180이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알프스 가봐. 쌍딸 볼 거 아니야 거의. 작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키가 왜 이렇게 작니?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이게 동남아시아 가봐요. 그럼 거기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내가 가면 너무 커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를 쓰면 안 되고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180이 될 거면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나니까 쓴 거야 그냥 나라서. 자, 물론 지금은 180이 안 될 것 같아요. 키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좀 줄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 180 이상의 사람 모임 이런 게 집합이고 보통은 이제 5 이하의 자연수 확실하게 집합인 거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예를 가지고 봤을 때 각각의 집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되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각각을 부르는 이름을 원소라고 그래요. 원소 이렇게. 얘를 가지고 원소다. 이렇게 원소. 이렇게 딱 쓰는데 그럼 이제 그 원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한 게 있으면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무한 게 있으면 무한 집합이라고. 무한 집합.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얘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중에서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을 가지고 공집합이다라고. 공집합. 그래서 empty set인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표현법은 세 가지라고.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원소를 깔아놓은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거든요. 대문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요걸 집합 기호라고 그냥 부를게요. 우리의 약속이야. 집합 기호. 그래서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합 기호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집합 기호가 있으면 집합이야.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이쪽은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그래서 똑같이 어떤 얘를 표현하는데 이쪽은 발을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돼요. 5 이하의 자연수. 이쪽이 조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의 왼쪽이 원소야. 제발.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고 이게 b라고 치면 이렇게 그럼 여기 똑같이 5이하 자연수라고 치면 막 흥분해. 5이하 자연수니까 1, 2, 3, 4, 5가 못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b를 내가 만약에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발을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x가 원소이진 않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잘해. 최고야. 니는 거의 안 틀리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안 틀려. 그냥 이렇게 해서 A라고 쓰고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약간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이쪽은 이렇게 0, 1, 2, 3, 4가 있어요. 0, 1, 2, 3, 4. 그러니까 B가 2, 3 이렇게 있다. 2, 3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그 C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서 Z가 Z는 X 플러스 Y인데 자 이때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국룰이야. 제발 표를 그리세요. 표를 그리자. 페이커 픽처.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0, 1, 2, 3, 4 이쪽은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해 2, 3, 4, 5, 6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합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겹치는 거 그냥 한 번만 쓰는 거야.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이쪽은 얘는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나오면 어쨌든 무조건 뭐냐면 바의 왼쪽은 원소야. 얘가 원소. 근데 꼭 x가 아닐 수도 있다. x 제곱일 수도 있고 뭐 2x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뭐 2n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발 발의 기준 왼쪽이 원소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집합은 무조건 뭐를 그려라? 표를 그려라. 이런 게 되게 뭐 기본적인 어떤 틀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관계를 또 보거든. 관계. 그러니까 원소하고요 집합 사이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집합과 집합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소랑 집합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E라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다고 쳤을 때 E라는 원소가 있으면 A라는 집합과 비교했을 때 E는 A의 원소라서 원소를 엘레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얘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는 엘레멘트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뭐 여기 5가 있어요. 5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쪽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소랑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는 엘레멘트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볼 거라서 얘는 컨테인이야. 컨테인이냐 컨테인이 아니냐. 그리고 집합은 어쨌든 무조건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죠.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집어넣는 중괄호 안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0하고 1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A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쪽에 있는 이 집합에 있을 때 얘는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는 게 있지. 만약에 뭐 1하고 5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당연히 A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5라는 원소는 A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소랑 집합 간의 관계는 엘레멘트,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는 이렇게 컨테인을 가지고 생각해 준다. 그리고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야 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죠? 그게 규칙이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이 형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수학은 제3 외국어를 하는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나왔는데 얘를 보고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아, 이 집합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로 뭐냐면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요. 부분 집합. 그러니까 부분이 뭐예요? 부분. 그러니까 A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약속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책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 집합문을 보면 나와 있거든.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내 거 안에 있는 모든 재료로 싹 다 만들면 어쨌든 포함이 되는 거잖아. 안에 있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니까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A의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니까 이쪽 0, 1, 2, 3, 4 아니면 2, 3 아니면 여러 가지 집합에서 아무것도 안 쓰면 돼. 아무것도 안 써서 집합을 만들면 공집합이니까 이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두 가지 약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여기 1하고 뭐 2가 있고 이쪽은 뭐 1이 있고 이쪽은 뭐 1하고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은 자,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것도 있거든. 첫 번째, 자, NA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NA. 그래서 얘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넘버. 원소의 개수. 이게 원소의 개수라는 그런 말이죠. 원소의 개수.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집합 기호 안에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게 집합 기호가 되는 거고, 이쪽 안쪽에 이 원소랑 저 원소랑 이 원소랑 이 원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네.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집합 기호 안에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 자체가 원소인 집합도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냥 어쨌든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원소, 저게 원소, 이게 원소, 이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다. 1하고 2 있잖아. 요렇게 되는 거 하고요. 1하고 2가 요렇게 되는 거 하고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둘 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기 있지 않느냐? 안에 있으니까 원소도 되거든요. 근데 1하고 2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재료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집합을 만들었잖아. 그럼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니까 컨테이너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잔망스럽게 짜증나게 나오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얘를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쪽에서 얘가 이쪽에 공집합이 살포시 들어있다면 얘가 이렇게도 되겠지만 얘가 이쪽에 이렇게 원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에 들어있으니까. 돼요? 공집합은 어쨌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것도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집합 기호 안에 깜찍하게 이 모양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원소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원소랑 집합 간의 관계, 그리고 원소의 개수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 다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가 이렇게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쓸 거냐? 자,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걸.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이거를 보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쪽은 약간 선택권에 있잖아요. 선택 또는 배제라고 해요. 선택 또는 배제. 배제하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A라고 했을 때 A가 1, 2, 3, 4, 5가 이렇게 1, 2, 3, 4, 5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야. 부분 집합 개수.
집합의 개수. 자, 이걸 쓴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재료가 5개가 있잖아.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볼 때 1번을 쓰고 안 쓰고라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죠. 얘도 몇 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2가 몇 번 곱해진다? 5번 곱해진다.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n개 있으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는 2의 몇 승계야? n승계가 되는 게 기본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을 포함하고요.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반드시 제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포함을 하고 제외를 하니까 방법이 2가지씩 있을 거 아니야, 선택지가. 근데 여기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잖아. 2하고 3도 원래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다 제외해야 된다며. 그럼 원래는 이거죠. 2의 몇 제곱인데? 5제곱인데 포함해야 되고 제외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생각해봐. 자,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건데 여기서 무슨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냐면 진부분 집합이 진부분 집합. 돼요? 당연히 뭔지 알겠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긴 한데 진짜 좀 그렇잖아. 좀 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얘는 부분 집합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다라고 말하면 1을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근데 봐라. 자, 1, 2, 3, 4, 5야. 첫 번째, 1을 포함하는 진 부분 집합 개수야. 두 번째, 1을 제외하는 진 부분 집합 개수야. 돼요? 그럼 오씨 차분차분 뺀대.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 맞고 하나 틀려. 뭐는 맞고 뭐는 틀릴까? 위에 거 맞고 위에 건 맞고 밑에 건 틀려요. 진 부분 집합은 누굴 빼야 되죠? 자기 자신을 빼야 되죠. 근데 얘는 이미 빠졌잖아.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놀랍게도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아무 생각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직접 내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면 틀리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선택권의 입장에서 어떤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됐어. 이제 집합에 대해서 배웠다? 이제 뭐 관계도 다 배웠어.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집합도 계산할 거예요. 신나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집합의 연산을 배울 거예요. 연산.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되고, 이쪽은 이렇게 전체 집합을 유니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냥 A 합집합 B라는 게 있고요. A 교집합 B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A 차집합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이런 거 있어요. 돼요?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문어발식 경영 같은 거 착착 어디 걸쳐만 있으면 돼요. 걸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A랑 B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만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A 또는 B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여기는 1번과 2번과 3번을 말하는 거야. 어디에만 있어.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이쪽은 또는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보면 되고, 아마 내일 명제랑 연결시킬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다음 교집합이라는 건 동시에야.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A and B죠. A and B. 그래서 이쪽은 딱 2만 있어요. 둘 다 있고, 둘 다.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동시에. 동시에. 얘는 또는 이고, 혹은 동시에가 동시에.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차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요. 차집합. 자, A에는 A랑 B 중에서 A에만 있고 B는 있으면 안 돼요. A랑 B 중에서, 자, A에는 있는데 B에는 있으면 안 돼요. A에는 있는데
A에는 있는데 B에는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닌 거. 그게 여집합이야. 그래서 자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가 아닌 거니까 이쪽은 3번과 4번이라고 3번과 4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A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아닌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A에는 있는데 B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차집합은 그러면 A랑 B 중에 A에만 있는 거니까 이쪽 1번 이렇게 되죠. 이쪽 1번. 그러면 B 차집합 A 같은 경우는 B랑 A 중에서 B에만 있는 거니까 이쪽은 얘는 3번이 될 거죠. 3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전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CC는 차여요, 한 명이. 뒤에 있는 거 차이니까 CC는 차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A 여집합 교집합 B는 이렇게 보면 C고 저렇게 보면 C니까 CC는 차이는데 뒤에 있는 애가 차이니까 이걸 B 차집합 A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 정도는 약간 계산 어떤 스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CC는 차이는데 뒤에 있는 애가 차이는 거야. 뒤에 있는 애가 A가 차이는 거야. B 차집합 이렇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여튼 기억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하나 쓰자면 이런 게 되겠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럼 전체 집합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산이 되는 거고요. 내일 좀 더 정리를 해주긴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연결을 시키면 연산 법칙까지 들어가요. 연산 법칙. 그래서 얘는 연산 법칙이야. 연산 법칙.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얘는 약간 이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다.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내일은 이거 복습을 같이 해주면서 갈 거니까 이거 그리고 좀 더 살을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내일은 복습만 해와요. 이거 그 시험지 있죠? 시험지 그죠? 복습만 하고 그 여기 있는 문제 있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하냐면 그 241번까지 중에서 241번까지 중에서 짝수만 이 정도는 뭐 그냥 몇 개씩 좀 하면 되니까 요거 연습 좀 해보고, 자 연산 법칙까지 하고 그다음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연산 법칙은 이겁니다. 자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 교환 법칙. 그래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결국은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 혹은 2번 딱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한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A 교집합 B나 B 교집합이나 똑같아요. 차집합은 안 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 또 뭐냐면 이쪽은 자 결합 법칙. 사실 똑같아. 그냥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딱 되고 B 합집합 C 이렇게 있는 거나 아니면 A 합집합 B가 먼저 있고 그 다음 C가 있고 이렇게 되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나 다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은근 이걸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해결되는 거긴 해요.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꼴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꼴 A 교집합 B 교집합 C다. 이게 결합 법칙. 나는 근데 이렇게 외웠다?
연산기호 연산기호가 같을 때 기억이니까 결합 법칙. 같을 때 결합. 그러니까 같은 거는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결합 법칙은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런 거죠. 마지막은 분배 법칙. 그러니까 이쪽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나 또는 전개랑 연관된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뭐냐면은 연산기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거 해도 곱하기랑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가 없이 그럼 얘는 A 교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그럼 A 교집합이 되고, 그럼 여기에 B 쓰고 합집합 C가 되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하는 게 된다는 건 당연히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얘는 연산기호가 다를 때 얘를 써먹는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은 결합은 같을 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고 괄호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괄호랑 연관된 법칙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좀 유치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같을 땐 이거고 다를 땐 분배. 그래서 만약에 A 합집합 쓰고 B 교집합 C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이쪽에 있는 거는 A 합집합 B 하고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이걸 전개할 수 있고요. 분배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똑같이 돼 있고 연산기호가 다르니까 이쪽은 뭐냐면 A 합집합으로 묶어서 남은 건 B 교집합 C라는 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오지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쪽은 분배가 있고 또 냄새나는 프랑스인의 법칙이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냄새나는 프랑스인의 법칙. 자, 프랑스에 있냐 드모르간이. 그래서 드모르간. 얘는 약간 여집합과 연관된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합집합 B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C가 있어. 그러면은 쓱 다 바꿔요. 바꾸니다. 보이는 모든 걸 다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 자, A 교집합 B 여집합에 만약에 여집합이 이렇게 있어.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자, 이쪽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집합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바꾸면 돼요. 얘는 A 합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깜찍하게 A 합집합 B 여집합이 있다. 얘는 이쪽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바꾼다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쓰면 마지막에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문제를 풀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쭉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합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소랑 어떤 집합 간의 관계,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는 NA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부분 집합 포함된다.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 개수를 셀 때 그게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진부분 집합에서 약간 좀 짜증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넘어가냐면 당연히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연산하는 그런 형태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게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어느 하나만 걸치면 되는 거, 겹치는 거, 아니면 누가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A가 아닌 거 이렇게 여집합.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연산 법칙으로 이제 뭔가를 좀 계산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된 거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내일 하고 명제까지 딱 연결만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함수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신에 곱셈 오늘 했던 거 좀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내일 와서 그거 빨리 저거 끝내고 좀 집합에서 좀 더 해야 되는 거 보고 그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